안녕하세요. 김지연 강사입니다. 메시지 보내는 거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할 거예요. 메시지 보내는 거 해볼까요? 자, 문자는 아마 잘 보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잘 보내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사셔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거의 카카오톡이랑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화 거는 거랑. 예, 인터넷 보시는 경우가 처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려워하세요, 조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반에서 그런 걸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니까요. 자, 이제 문자를 눌러볼까요? 메시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는 메시지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네. 자, 저 명세서 하고요. 이렇게 문자 보낸 것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전화번호가 안 나와서. 자, 이제 여기서 요거 누르시고 연락처 누르시면 연락처가 나오고 대화 누르면 이렇게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선택하시려면 옆에 보시면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화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업데이트하고 나서 한번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업데이트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카카오톡 깔고 이런 거 말고 가장 기본 되는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라고 하는데 얘를 한 분기마다 4분기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그래서 2번 정도 업데이트를 해요. 요 구글 회사에서. 그래서 이 판 자체를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게 하는데 그때 이 화면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뭐 메시지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설정이라든가 설정의 기본이 바뀌진 않는데 설정의 세부적인 게 약간씩 단추들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찾아다녀야 될 때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 매일 보시긴 하지만 저희도 항상 살펴봐야 돼요. 뭐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예. 자,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한번 보낼 건데요. 일단 대화를 누르시고 처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낸 사람이 있다. 누구랑 주고받았던 게 있으시면 그거 누르시면은 바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내가 새로 메시지를 보낼 거면 요거 누르셔야 돼요. 이거 눌러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저는 처음 보내는 거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보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누르고 하시면 되는 건데 처음 보낼 땐 요걸 딱 누르시고요. 자, 일단 받는 사람을 선택해 줘야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자꾸 여기다 내용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처음에 기초반 분들은 여기다 제가 분명히 사람을 골라 오셔야 돼요. 받을 사람을 하셔야 된다 그러는데 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 그 옆에다 글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공간이 비다 보니까 어디다 글을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을 고르는 거, 글은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칸이 조그맣긴 하지만 여기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요거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뭐 그런 거 쓰는 데예요. 자, 그럼 먼저 음성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 사람한테 선택하고 그 사람하고만 이제 대화를 해볼게요. 자,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요. 이렇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그래서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전화번호 수신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를 누르고 여러 명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니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하신 후에요. 제가 좀 멈춰놨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2명 선택하실 때는요. 앞에 2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는 1명을 선택하실 때는 1명을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지금 전화번호가 따로 있지가 않아서 우리 김 선생님 제 문자 받으셔야 되겠네. 우리 전 선생님 뭐 수업하고 계시나 한번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SNS 하고 계신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변 선생님한테 해야 되겠는데요. 자, 플러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완료를 눌러야 되는 분들은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완료 안 눌러도 되는 분들은 안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한 분을 선택을 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여러 명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동그란 거 여러 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러 명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일단 글을 쓸게요. 글 쓰는 거랑 제가 요 이모티콘 넣는 거 그때 설명드렸었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기본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예. 예,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요거 딱 누르시면은 여기 이모티콘 나온다 그랬죠? 아, 이거는 폰마다 약간 틀려요. 예. 폰마다 약간 틀리니까 아이고 저랑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폰마다 약간씩 이게 틀리거든요. 저는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 느낌 나는 걸로 이렇게 예. 요런 거 보내실 때는 멀티미디어이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다. 예, 문자에서 무제한이 아니시면은 멀티미디어로 문자 돈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내기. 당연히 우리 선생님이 예 수업이 없으셔서 자 이제 이렇게 보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말로 보내는 거예요. 말로 보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말로 보내시는 거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그림이 나왔으면 여기 앞에 자판으로 가야 되겠죠? 요거 보시면 키보드예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키보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키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자판에 보시면 이렇게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자판을 살짝 바꿔가지고 예, 그게 안 나오시는 분들 아이고 잘 보내셨어요. 예,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자, 제가 읽어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여러분들 정보가 있어서 읽으셨을 때 거기 전화번호가 뜨는 경우도 있어갖고요. 일단 제가 키보드는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다시 제가 문자로 넘어갈게요. 자, 키보드는 글씨에서 보시면은 예, 우리 선생님 전화번호가 나와서요. 제가 저를 선택해서 예, 제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렇게 자판 중에 요거 보이시죠? 톱니바퀴. 이게 요 톱니바퀴도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는 지금 한 건 커티제 키보드고요. 천지인 키보드일 때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천지인 키보드시면은, 자, 이제 누르면요. 요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요 화면에서 여기 위에 나오면 다행인데, 요 위에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보통은 여기쯤, 또는 여기쯤에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쯤에 보시면 요런 그림들이 있어요. 요 자판쯤이나 아니면 제가 한영키로 바꿀게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좀에 보시면은 요런 그림들이 조그맣게 위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꾹 누르시면은 요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판을 꾹 누르시면은 예, 요거를 선택할 수 있게 요 위에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요걸 선택하시거나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없는 폰도 가끔 있어요. 이 지금 마이크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자판에 없는 폰들도 있어요. 한 분 정도, 한 두 분 정도.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없는 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처럼 위에 나오면 다행인데 혹시나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쯤이나 여기쯤에 이렇게 쭉 누르셨을 때 그쪽에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예, 키보드 천지인 키보드일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예, 지금 조금 키보드가 변경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래쪽에 꾹 눌러야지 나오는 분도 계시니까 키보드가 폰마다 약간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혹시 눌러서 해야 되는 분 계시면은 예, 그거 눌러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예. 천지인 키보드. 예, 제가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예, 보시면은 여기요. 여기 요렇게 천재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가 약간 아래쪽에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보통은 돼 있는데 키보드가요. 이렇게 안 돼 있고 꾹 누르셔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예, 보이시죠? 요거 예, 요렇게요. 요렇게 돼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마이크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옆에 여기요.
네, 그쵸? 그럼 요거 꾹 눌러갖고 요 마이크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가 약간씩 다른 게 거의 저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요. 지금 보시면 예, 약간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예, 보통은 위에 다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저도 두 개 다 찾아봤을 때 거의 다 예, 폰을 제가 다 위에 봤을 때 거의 위에 있는데 옛날 폰이신 분들은 약간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마이크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말로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제 글을 요걸 눌러서 쳐야 되잖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급할 때 이게 손가락으로 누르려고 그러면 잘 안 눌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은 음성 인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크를 딱 누르고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인식이 늦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더 얘기를 하시려면 요걸 누르세요. 보이시죠? 자, 또 얘기할게요. 문자 보내기. 그리고 더 얘기를 안 하시려면 멈추셔야 돼요. 근데 이걸 켜놓고 말을 계속 문자 보내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문자 보내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가 다 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실 때 조금 이거는 이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음성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많이 안 해봐서 근데 좀 해보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누르고 내가 문자로 보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누르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먼저, 예, 밀어낼게요. 자, 먼저 누르고요. 안녕하세요. 문자 보내기 연습 중. 자, 그렇죠. 예, 저렇게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말하니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멈춰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 말했던 뒤에 말했던 거는 제가 이후에 말한 게 켜져 있어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걸 눌러서 멈추고 그다음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글씨로 써야 되는데 글씨로 쓰는 게 조금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빨리 내가 빨리 문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이 문자 보내는 거 음성 인식 예전부터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부터 예전 폰부터 투지폰부터 원래 문자 보내는 건 말로 문자 보내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쓰지는 않았죠.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식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내 말소리를 잘 그래도 인식하는 편이거든요. 대신 조금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시면은 더 잘 문자로 표현이 되니까 급하시면 이거 카카오톡도 돼요. 카카오톡도 똑같이 잠깐 이거 끌게요. 똑같이 요거 누르시고 말씀하시면 카카오톡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어차피 키보드를 사용하는 거니까. 키보드에 음성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해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음성인식으로 보내는 거고요. 녹음해서 보내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음성 녹음해서 보내는 거하고 음성인식으로 보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녹음은 제가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쉬는 시간 동안 말로 하면서 한번 보내보시면 돼요. 뭐 음성인식 뭐 연습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 누르고 한번 말로 예, 보내는 거 한번 연습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 예, 말로 보내시는 거 되는데 걱정이 저 마이크가 안 보이실까 봐 저희도 수업할 때 보면 꼭 한 분 정도 안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열심히 또 찾아보고 해도 하면 또 음성이 이 자판에 없는 분도 계신다고 해서 예 일단은 예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는 그냥 글씨로 보내시면 돼요. 자, 저는 키보드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네. 자, 천지인에서 다시 쿼티로. 저는 쿼티를 쓰는 이유가 예, 컴퓨터 키보드랑 비슷해서 그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나쁜 점은 손가락으로 누르기가 참 힘들긴 해요. 예, 손가락으로 워낙 조그매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제 쓰시던 거 그냥 쓰세요. 꼭 이제 뭐 자판을 꼭 저랑 똑같이 써야 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진 보내는 거 해볼게요. 사진은 아마 많이 보내보셨을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문자로 사진 제일 많이 보내죠.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보내지만. 자, 일단은 사진은요, 여기 저는 이제 요 문자창을 누르시면, 또는 이게 안 보이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예,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문자 이게 보낼 수 있는 데가 나오는데, 요거는 사진이고 요건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요거는 가지고 있는 사진 갤러리에서 보내시는 거고, 요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일단 찍은 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갤러리에 사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찍어서 보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수증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뭐 화면 이렇게 뭐 하자 있으면 하자 있는데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카메라에서 찍어서 갤러리에서 갖고 오셔도 되지만요. 바로 찍어 갖고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요 카메라를 딱 누르시면은 바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예, 뭘로 촬영해서 보낼 건지 물어봐요. 동영상 할 건지 사진 할 건지. 근데 동영상은 아무래도 촬영을 해서 보내시려면 데이터도 들고 시간도 좀 걸리니까 우린 사진 촬영하는 걸로 사진 촬영 딱 누르신 다음에 자 이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떠요. 예.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제 수업 화면이겠죠. 예. 저 보이세요? 자, 예,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자 일단 화면이 카메라 화면이 나왔으니까 카메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요거 누르시면 돌려져요. 제 건 여기 있고요. 보통 여기 있는 분도 계세요. 이쪽에 이제 요거 나를 보게 할 건지 상대방을 보게 할 건지 돌리시면 돼요. 뒤를 보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드폰이 두 개라서 이렇게 예 옛날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하나 찍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면을 하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추를 누르면은 찍혀요. 찰칵 소리 들리셨죠? 자, 그럼 찍어가지고, 예, 다시 찍고 싶으시면 다시 시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찍으실 거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예. 이렇게 누르면은, 예, 요렇게 사진 찍은 게 실어지는 거죠. 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보내기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이고. 바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진을 예,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진을 바로 찍어서 보내실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카메라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찍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시면 되고요. 저 궁금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게 갤러리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찍어놓은 사진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갤러리에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요거. 자,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아있네요. 예, 카메라 찍으시면 문자로도 보내지고, 스마트폰에도 남아있네요. 사진이. 다행히도.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내고, 여기 하나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예, 보내고 싶다. 그러면, 갖고 있는 사진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찾을 거다는 모두 보기 누르시면 돼요. 모두 보기 눌러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찾으시면 돼요. 찍은 거는 보통 카메라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완료 누르면은 사진을 실어서 보내실 수 있어요. 여기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진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갤러리 앞에 사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거 사진 누르시면 사진이 보이니까 요 동그라미를 딱 누르시면은 선택이에요. 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내기 누르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예, 넣어서 보냈어요. 요즘 카톡으로 많이 보내시는데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사진을 보내시면 돼요. 제가 이쪽을 눌러볼까요? 딱 누르면 자 문자로 제가 2개 보냈어요. 사진 이렇게 예. 문자로도 사진 보내시면 돼요. 자, 이제 음성 인식 보내는 거 했고, 사진 보내는 거 했고, 또 위치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이제 지도 보내기. 자, 위치 보내기는, 이제 내 위치 보내기는 카카오톡 같은 데 보시면 더 있으니까, 그건 이제 카카오톡 때 설명드리고, 위치 보내는 거 뭐냐면 지도 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모임 장소 같은 걸 어디서 모이는지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 주소를 주소와 함께 지도를 보낼 때, 주소도 보내지만 지도를 같이 해서 보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일단 저는 영등포구청으로 할게요. 제가 여기 주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영등포구청 지도를 한번 보내는 걸로 연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주소 한번 쳐서 보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주소를 보내시려면 위치 정보를 켜시는 게 좋아요. 위치 정보를 켜놓으시는 게 내 위치를 지도에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내리면 여기 위치 정보 전 꺼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걸 눌러서 위치를 키세요. 예. 위치 정보를 켜놓으세요. 요게 앞에 없는 분들은 뒤에 있어요. 옆으로 넘기시면은 뒤쪽에 위치 정보가 있는 분들도 꽤 되세요.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LG폰이나 뭐 삼성폰 중에 보면 이제 위치 정보는 원래 개인 정보라서 원래 공개가 되면 안 돼요. 내 위치 정보를 켜놓으시면 내가 다닌 곳이 스마트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에 뭐 포렌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면 내 위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보를 켜놓으시면 어플 중에 보면 위치 정보를 원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뭐 수집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보는 좋은 면도 있어요. 내가 위치 정보를 켜놓으셔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찾기가 좀 더 쉬워요. 위치 정보 켜놓으시면 정확하게 나를 찾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오시는데 조금 어르신 분들은 켜놓으시라고 말씀도 드려요. 예,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나를 찾아서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아우 난 그래도 내가 다니는 거를 기록하는 게 싫다. 그러면 꺼놓으셔도 돼요. 자, 이제 켜놓으셨죠? 아, 그리고 옛날에 위치 정보를 켜면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닿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닿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위치 정보를 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제가 밑으로 내려서 빠른 설정창에서 했으니까. 자, 위치 정보는 여기 플러스를 누르셔야 돼요. 플러스. 예.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면 이제 지금 요거는 사진, 요거는 카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모티콘이었죠. 요건 이제 음성이라서 나중에 가르쳐드릴 거고 플러스. 플러스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위치 정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실 때 다른 것들을 보내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빠른 답장 문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예약도 되고요. 빠른 답장 문구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운전 중이라서 뭐 문자를 보낼 수가 없을 때는 아니면 뭐 교회 예배 중이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 중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수업 중입니다. 뭐 영화 극장입니다. 뭐 그런 거를 빠르게 이렇게 답장을 해줄 때 쓰는 게 빠른 답장 문구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도 있고 다른 데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뺐어요. 이게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있는 것만 다 있는 거 위치하고 연락처, 이미지 요거는 다 있으세요. 네, 보통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음악인데 음악은 조금 갖고 계셔야 돼요. 음악이 있으셔야 돼서. 그리고 요건 메시지 예약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위치를 선택을 할게요. 자, 위치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위치 정보 켜놓으시라 그랬죠? 그래서 위치를 검색을 해요. 요건 구글로 하는 겁니다. 여기 구글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를 누르세요. 요거 누르시면 제 위치가 탈로 났어요. 제 위치 저 여기 있어요, 지금. 예, 보이시죠? 근데 이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인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도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쓰시는 지도보다는 구글에서 쓰는 지도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더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도는 되도록이면 다음이나 네이버 거를 직접 보시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지도로 지정이 돼요. 자, 제 지도가 여기 떴어요. 요거 누르시면 현재 내 위치가 여기에 검색이 되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 위치를 보내게 돼요. 완료 한번 눌러보세요. 완료 누르시고 요거는 제 위치예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 제 스마트폰에서 현재 저의 위치를 여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보내보세요. 예. 보시면 자, 요거는 제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나를 데리러 와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예.
자,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나를 데리러 오려면 내가 내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본인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낯선 곳에 가서 내 위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제주도로 놀러 갔는데, 그럼 제주도에서 내가 모르는 동네인데 거기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소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나의 위치를 찾아서 좀 보내실 때는 일단 위치 정보를 키시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 여기 위치 다시 한번 누를게요. 지도에서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어떤 지도든 간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누르시면 현재 나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고 그다음 완료 누르시면 나의 위치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박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찾아야 될 일, 나의 위치로 누가 와야 되면 이렇게 위치 정보 키시고 내 위치를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위치를 보내시려면 여기 X를 누르고요. 여기다 쓰면 돼요. 만약에 영등포구청, 제가 영등포구청 위치를 보낸다 그랬죠? 또는 이제 모임 장소 같은 거 보내실 때 써요. 카카오톡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그러니까 뭐 무슨 웨딩홀이라든가 무슨 장례식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례식장 어디 장례식장이라는 거를 좀 오라고 이렇게 보내야 되면 한꺼번에 보내야 될 리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장례식장 이름을 쓰셔야 돼요. 뭐 서울대 학교 장례식장 아니면 무슨 병원 장례식장 쓰면 그 위치 찾아주거든요. 우리는 영등포구청을 일단 할게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장례식장의 주소를 같이 보내주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는 결혼식장 주소를 같이 보내주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바로 찾아오기가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보내주시면 돼요. 일단 전 영등포구청이라고 썼어요. 예,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요 검색이에요. 예, 검색. 일단 영등포구청은 검색을 해야 되니까요. 누르고 나서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자판에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거 왜 검색은 저도 잊어버려요 가끔. 예, 이거 눌러서 검색을 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완료 누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고 꼭 검색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찾아줬죠. 그 다음에 완료를 눌러야 이렇게 여기 영등포구청에 주소를 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보내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영등포구청은 영등포 당산 3가 당산로 123이네요. 아이고 쉽네요. 주소도 123.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청 주소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내고 싶은 주소를 찾아보시면 돼요. 뭐 집 주소를 쳐보셔도 되고 집 주소는 되도록이면 요즘은 도로명 주소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뭐 당산로 뭐 300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보내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고 뒤에다 동하고 호수 따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도 한번 이렇게 예, 지도로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한번 보내볼까요? 연락처 여기 요거 플러스 눌러서 제가 이 화면 나온 겁니다. 플러스 눌러서 연락처 보이시죠? 자, 연락처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연락처 또는 주소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이제 친구분이 전화번호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폰을 바꿨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주소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화번호, 친구들 전화번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뭐 다 백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스마트폰 가게 가면 거기서 이게 다 다시 주소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그런 걸 못 하셔가지고 예, 주소를 모르세요. 그럼 이제 친구분이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번호, 누구누구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문자로 전화번호를 좀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놓고, 홈 버튼을 누르고, 연락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적죠, 종이에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으시죠. 예. 적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적으신 걸 다시 누르고 메시지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누구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해서 이제 몇 분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죠. 근데 그렇게 보내려면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때 쓰는 게 저 연락처 보내기예요. 그럼 저 연락처 보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텍스트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로 보내는 게 있고 글씨로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 파일로 보내시면 상대방이 그 파일을 받으면 저절로 연락처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텍스트는 그야말로 글씨로 보내는 거예요. 김지연 010 이렇게 글씨로 보이게 보내는 게 텍스트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연락처를 한번 보내볼까요? 연락처를 일단 누르시고, 예.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 예.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파일 형태로 보낼 거냐, 텍스트로 보낼 거냐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얘를 파일로 보낼 건지 텍스트 형식으로 보낼 건지를 물어봐요. 그럼 일단 제가 텍스트로 해볼게요. 텍스트로 보내겠다고 하고 완료, 예, 보내겠다고, 아이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밑에 다른 분들 전화번호가 나오다 보니까 당황스러워서, 예. 자, 요렇게 제 이름하고 저는 이제 제 이메일 주소로 적어놨으니까 전화번호가 원래 나옵니다. 전화번호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요.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 있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요렇게 여기 전화번호가 직접 글씨로 써져요. 이렇게. 그래서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보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내기 누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내실 수 있어요. 보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락처를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전화번호가 나와요. 예. 자, 근데 그러면 한 사람만 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여러 명 선택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 사람을 연락처를 보내실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볼까요? 연락처를 누르고요. 예, 제가 빨리 이렇게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 예, 2명 했어요. 그러면 자, 왜 2명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보낼 건지 파일로 보낼 건지 선택해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는 파일로 했어요. 네, 파일로 선택을 하시면 이처럼 이런 식으로 가요. 네, 파일로 선택하시면 다시 보내주시면 보면 연락처 그 다음에 선택해 주시고 네, 완료를 누르면 자 이렇게 여러 명 선택하면 보통 파일로만 되거든요. 그리고 보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예, 보내져요. 되셨나요? 자, 예, 잘하셨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 딱 누르면요. 여기 딱 누르면 2분 연락처를 저장하실 수 있게 됐어요. 누르고 그냥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연락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핸드폰에다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파일로 보내면 그래서 파일로 보내시면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의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그분이 아이고 이렇게 보내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싶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보실 때 누르시고 그럼 여기 이렇게 연락처가 가져오는 게 돼 있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지금 상대방이 보낸 연락처를 내 핸드폰에다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뜨는데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시면은 그거를 뭐 이름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여러분들 연락처에 저장이 될 수 있게 예,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연락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를 뭐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때 방법은 텍스트로 보내는 게 있고 파일로 보내는 게 있는데 선택을 하시면 되고 텍스트는 글씨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파일 형태로 보내는 거예요. 주소록 파일 형태로. 그러면 그걸 받는 분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누르시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바로 저장이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기종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드로이드 폰인데 만약에 애플 아이폰으로 보내시면 아이폰에선 저장이 안 돼요. 파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LG폰도 지금 제가 삼성폰이잖아요. 삼성폰에서 LG폰으로 보내실 때는 약간 저장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삼성폰인데 삼성폰에서 연락처를 LG폰으로 만약에 보내셨을 때, 그럼 LG폰에서 저장하실 때, 삼성폰 파일 형식을 받아서 저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땐 약간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기종이라든가 또는 그 안드로이드 폰이냐, 아이폰이냐, F4폰이냐, 그러니까 F4폰에서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안 돼요. 이 파일 형식으로 보내시면 F4폰에서 저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방식으로 저장은 안 돼요, 잘.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기종의 폰들한테 보내실 때는 조금 방법을 다르게 쓰셔야 돼요. 대신 이제 같은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락처를 한번 보내서 예,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락처를 보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녹음 보내기가 있거든요. 음성 녹음. 자, 음성 녹음. 한번, 요건 연락처 누르시고, 내가 보낸 사람 연락처 눌러가지고 한번 보내보시면 돼요. 예. 저는 참 조심스러운 게, 저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여기 이제 연락처를 누를 때 전화번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안 보이고 이름만 보이면 제가 막 한 10명 정도 눌러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이제 있는 분만 먼저 한번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음성 녹음 보내기라는 건 이제 이거하고 조금 틀려요. 음성 인식은 제가 말을 했을 때 그걸 문자로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자, 요거는 요 플러스를 다시 누르면 다시 자판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걸 누르고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고요. 그 앞쪽에 점점으로 돼 있는 분도 있어요. 약간 하시는 분들마다 예전 폰이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폰을 두 개를 예전 폰도 가지고 있는 게 예전 폰이신 분들은 이제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플러스가 안 보여요. 그런 분도 계세요. 뭐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보이는데 그러면 클립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요. 클립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양이 옆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클립 모양을 누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와요. 보통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왼쪽. 보통 여기쯤 보면은 클립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그거 또는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클립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클립 모양, 요렇게 클립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 옵션이 나옵니다. 예, 못 찾으실지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음성인식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키보드에서 눌러서 키보드에서 요걸 눌러가지고 말로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글자가 여기 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은 자 제가 플러스 눌러볼게요. 카카오톡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면은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녹음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최대 10분 35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을 녹음해서 보내는 건데 이 음성은요 스마트폰에도 보관이 돼요. 예, 음성이라는 걸로 음악 부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녹음하셔가지고 말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죠. 또는 음성 녹음이라고 돼 있거나 요렇게 생겼고 요거 누르셔서 똑같아요. 요거나 플러스 눌러서 요거 누르는 거나 같아요. 예, 그래서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셨죠? 빨간 버튼 보이시죠? 예. 요거 누르면 녹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눌러서 저는 안녕하세요 수업 중입니다. 그거 한 번만 녹음해 볼게요. 자, 누르고 안녕하세요. 지금은 스마트폰 기초 수업 중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내복칸을 눌러주셔야 돼요. 들어볼까요, 한번? 스마트폰 기초 수업 중입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데 참 낯서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 녹음한 거를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녹음 다 하셨으면. 싫으면 X 누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제가 녹음을 한 음성이 여기에 이렇게 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내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누르면 계속 들으실 수 있죠? 예. 한번 눌러보시면은 눌러볼까요? 그러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기초 수업 중입니다. 자,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로 녹음한 음성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녹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 보내서 이제 거기서 나타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음성 녹음하는 것도 한번 설명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노트라는 게 메모가 있어요. 이거 음악도 있고요. 거기 음악 모양처럼 생긴 게 음악 보내실 때 쓰는 건데,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이
폰마다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좀 모든 폰들이 갖고 있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 녹음 보내는 것까지 했죠. 그럼 그 외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음악이에요. 음악을 보내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 누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음성 메시지 녹음한 것도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제가 요게 제 음성 메시지 녹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완료를 누르면 음악을 이렇게 아이고 예, 이 음악은 첨부가 안 된대요. 너무 용량이 커서. 예. 그래서 이제 음악도 갖고 계시는 음악도 보내실 수 있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제가 이거 3.99메가인데 안 된대요. 3.99메가 안 실어진다네요. 그래서 그거 용량까지는 이렇게 조그만 용량 음성 메시지 중에 뭐 조그만 음성 메시지 정도 그래서 그거 정도는 이렇게 해서 실어 보낼 수 있는데요. 안 된대요. 음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음악도 있고요. 이런 거는 카카오톡에서 보내시면 돼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게 메모더라고요. 저는 요거 보이세요? 예, 근데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모, 예, 노트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글씨 메모 같은 거 써가지고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 안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꼭 뭐 이런 것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러니까 간단한 메모 같은 거 적어서 보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빠른 답장 문구인데요. 요거는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메시지 받으면 전화 주세요라든가 뭐 늦어서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답장을 당장 빨리 뭐 글을 써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이런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게 돼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빠른 답장 문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없을 수도 있어서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메시지 삭제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앞으로 가서요. 자, 메시지를 삭제하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쫙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받으신 메시지가 있으면 요걸 어떻게 해요?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지우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팸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자를 누가 자꾸 보내는데 아우 이 문자는 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막 나한테 대출하라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자꾸 이상한 문자를 보내요. 아, 그 문자 받기 싫어요. 뭐 그럴 때. 자, 일단은 지우는 것부터 먼저 하면은 일단 이렇게 메시지를 대화가 이렇게 쫙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점점점 3개가 있어요, 보통. 보이시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 전체를 다 보셨을 때 하나를 이렇게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체 모든 내용을 다 전체 메시지를 다 봤을 때 그러니까 보면은 옛날 옛적 메시지도 안 지운 분도 되게 많으세요. 이게 메시지가 너무 가득 차면 나중에 문자가 안 와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문자들은 다 지우세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지우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누르고 삭제를 누르세요. 누르셨죠? 그리고 지울 문자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V자가 쳐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V자가. 예, 보이세요? 예, 그 다음에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할 거냐고 묻죠? 삭제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메시지를 자, 이렇게 지우실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예, 아이고, 잘 보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지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지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스팸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누르세요. 그 문자를 누르세요. 예.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내가 스팸 설정하면 안 되는데. 누르신 다음에 이제 문자를 일단 보세요. 여기서 뭐 대출 얼마에 합니다. 뭐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짝대기를 딱 3개 누르시면은 여기에 보면 연락처 차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일단 열어 보신 다음에 거기서 점점점 3개 요걸 누르면 거기에 연락처 차단, 수신 차단 또는 연락처 차단이나 수신 차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서 오는 문자를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저도 이제 제가 세탁소 가면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분명히 세탁물 되면 문자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그러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주 받아야 되는 건데 연락처를 차단해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상한 문자들이면 그거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눌러가지고 연락처 차단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문자가 안 오게 돼 있거든. 그 연락처로 문자 오는 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처도 차단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연락처는 남겨놓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문자 사용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